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든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입니다. 자, 10월 2일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시사인의 김용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요일 특별 뉴스 리액터 장윤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 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검찰 김건희 최재형 불기소. 맞습니다. 고발 10개월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이죠. 네,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5개월 만에 결론인데요. 이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이 청탁금지법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 이 검찰은 이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이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최재형 목사가 지난 9월 24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받은 바가 있죠. 네. 그런데 검찰이 이 수심위에 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좀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최재형 목사 측은 이 명품백은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재수사를 좀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종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 목사 법률 대리인은 오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은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섭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도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 가족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 나라로 공식화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 대변인도 역사는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이후 몰락하기 시작해 결국 소멸되었다고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공작의 최전봉에 서서 흐름을 주도했던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명품백 우호적 관계 유지와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 이라고 결국은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안달이 난 겁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안달이 난 거고요. 그렇죠. 저는 조국혁신당 논평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정도의 조직이라면 이런 수준의 수사기관이라면 소멸될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정파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청탁이 오가고 금품이 오갔는데 이거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 예가 있는지 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든지 없든지 어차피 처벌을 못해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무리한 논리를 개발하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배우자인 공직자, 여기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한 금품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이하의 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청탁금지법에.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통일TV 송출 문제도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국립묘지 나 아는 누구를 안장시켜 달라라고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일회성 청탁이고 모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호합니까? 대단히 구체성을 매우 떼고 확실하고 있죠. 구체적이죠. 예. 예. 그리고 선물이란 건 그냥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용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사건에 그 잣대를 들이댑니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상당히 비겁함을 선택했다. 그 역풍을 본인 조직이 감당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면 아마 특검 안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자, 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수사심의에서 검찰은 이건 무죄다.
네. 변호사는 유죄입니다라고 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그 수사심의의 기소 공고도 무시하고 불기소한 첫 사례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언론 주목도가 있는 사건에서는 기소를 골로 목표로 인식을 하죠. 네. 통상적으로. 근데 반대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불기소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기소해야 된다라고 번복한 사례는 있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묵살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그거를 탓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당신이 청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아마 제가 봤을 땐 많은 피의자들이 본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검찰이 그 말을 언제부터 고지고대로 들었습니까? 이게 번복됐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통상의 사건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자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당신이 말을 바꿨으니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유도신문 있었다는 게 어쨌든 최재형 목사의 주장 내용이기도 한데 이 정도라면요. 왜냐하면 과거에 무슨 교육감도 본인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어요. 본인이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본인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면책이 된 사례는 있어도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뢰인들이 이런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받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받으십시오 예. 이제. 자 신정철 님이 이게 나라입니까? 너무 화납니다라고 얘기 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화가 좀 납니다. 다들 추석 때 디올백 주고받았죠라고 리카 AI님 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또 지역화폐법 포함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네요. 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총 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오늘 언론 공지를 냈는데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에 제의 요구를 했다고만 밝히고 별도의 이유나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에서 과연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도 사실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사과 요구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에는 반대를 하지만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 가운데 어제자 JTBC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대 수익을 봤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또 면담 보고서를 보면 김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 조종 세력들과 통정 매매, 즉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담합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고 나와 있다는 사실이 또 보도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네, JTBC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하나하나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더 궁금한 거는 이것도 불기소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기소 못할 이거 거라고 못할 것 봅니다. 같죠? 지금 흐름을 보면 JTBC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예. 있는 건 일단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을 것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피고인들은 나중에 본인이 재판을 받으면 형사 기록을 다 이제 열람 복사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을까? 본인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쪽에 검찰 수사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검찰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오픈할 동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검찰 발 기사로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검찰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조사를 했느냐. 초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굉장히 연락을 주고받아요. 고발인을 부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수면 위에 오르니까 여사가 일주일 사이에 36번인가를 이종호 씨랑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아침밤 할 것 없이 그렇게 했어요.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검찰은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윗선에서는 무마하라는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종호 씨를 기소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기소가 되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는 추가로 조사를 한 게
현출되진 않아요. 나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진술을 받아뒀다라는 거. 이거 뭉개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겁니까? 저 후자의 성격이 있다. 그런 일선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일선 수사 라인과 또 지휘 라인이 좀 다른 의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JT 보도로 확인이 되는 건 증거가 차고 넘쳤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기소를 한다. 이미 이러저러한 내용을 확보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 그럴 수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게 정신 있는 검사라 해야 되나요? 이 검사가 공소변경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나마입니다. 또 이것도 아마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변호인 아니면 검사인데 변호인이 이거를 뭐 유출하거나 네. 언론에 알려줄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면 검찰 쪽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법들 재표결 하잖아요. 네. 4일 정도 본회의 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저는 10월 4일 이탈표는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시기적으로 붙어 있고 또 국가 뭐 인권위와 관련해서도 앙금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고요. 민주당과 관련해서. 근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조짐이라고 보이는 건 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필리버스터 자기 이름 걸고 얼굴 걸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의 폭거다, 폭주다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있습니까? 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든 민주당은 이거를 정말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 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는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언제까지 방기할 수 있을 겁니까? 국민들이 원하시는데. 그리고 재부의를 하게 되면은 무기명에다가 이 부분 8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될까요? 저는 어느 시점은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모르지만 다음에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내가 알아서 할게님. 국감 때 보자. 10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예, 국감 때 보세요. 어떻게 의미 보자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셔도 좋습니다. 자, 김영하 기자님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김대남 녹취 파장 커지는 윤한 갈등. 네, 자 오늘도 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빼고 원내 지도부 만찬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패싱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난 월요일 이제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대남 녹취록,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 공격 네. 보도 사주 논란을 두고도 이제 여권에서 분열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친한계에서는 이게 조직적 플레이였는지 이게 좀 배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좀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네. 근데 한편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시사인과 또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보도한 이 서울 보증보험 낙하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2월 26일에 이 이원모 비서관이 경기 용인갑 지역에 전략 공선이 된 당일인데 이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끝났다 내가 여사님이 세긴 세다 끽소리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내주겠지 뭐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로도 이제 공기업에 간다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다가 8월 초에 김 전 행정관이 SGI 서울 보증보험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통화를 하는데요. 김 전 행정관이 이 감사는 2인자 자리다 얘기를 하면서 운전기사가 나오고 차도 주고 비서도 생긴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랑을 하는 듯한 또 내용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좀 이제 살펴보면은 감사위원회 연봉이 1억 6천만 원이고 이 성과급까지 합하면 최대 3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 녹취록 뭐 주요 내용 중에 인사 개입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기업 감사 얘기 본인이 뭐 허풍일 수도 있지만 만약 맞다면 김건희 여사 여기서 개입된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공격해라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일단 이 녹취록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당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치명타를 안긴 것 같고요. 이 그렇죠. 정도면 이젠 전쟁이다. 한동훈 네. 대표는
불쾌하지 않을까요? 아, 불쾌를 넘어서 정말 모욕감가. 왜냐하면 일단 이 행정관이 이 XX 저 XX라고 맞습니다. 비속어로 지칭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예.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기뻐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문합니다. 이 사람 마치 자기가 엮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녹취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대단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자기 걸 은근슬쩍 얹었더라고. 횡령이야. 총선에서 각 주자별 경쟁력을 조사하는데 자기와 이재명 대표를 붙여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겁니다.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말로 끝났나요? 아니죠. 원희룡 전 장관이 그걸 전당대회 때 들고 나오죠. 이틀 뒤에 서울의 소리는 기사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체가 있고 이거를 행정관이 혼자 했을까요? 그래 보이진 않죠. 그렇죠. 이 사람은 시민소통 비서관실이에요. 본인과 관련돼서 지금 이 서울의 소리 보도로 알려졌던 건 고발사주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언론사들을 고발했던 건 본인의 업무와 붙어 있지만 이른바 한동훈을 치라는 건 본인의 업무와도 관련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결국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갈등 부분, 이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만찬 한동훈 없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는 거거든요. 왜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뭐예요? 설명을 들었더니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등도 있고 이제 살펴야 될 쟁점들이 있으니 만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청했을 땐 왜 못 만나는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고립시키겠다는 메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전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제가 이런 오늘 이준석 의원이 불쌍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한 사진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던 만찬장의 사진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꼭 손에 넥타이를 쥐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손을 보면 넥타이를 쥐고 있는데 혼자만 드레스 코드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넥타이를 아이고야. 안 매고 있는데요. 손을 확대해 보면 넥타이를 쥐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옹졸한 행동인 거죠. 이게 대통령의 직접 아이디어라고 보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참모들이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건 공멸의 길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둘 다 지는 게임인데 누가 먼저 지고 누가 나중에 지냐에 그냥 과제만 남을 겁니다. 넥타이를 꼭 쥐고 있더라고요. 네. 아유, 마음이 제가 왜 아플까요?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 네 번째 키워드 뉴스 키워드 알려주십시오. 네, 명태균 대통령 부부 협박. 자, 요거는 제가 아침에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씨 음성 파일 추가 보도를 했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협박당한 정황이 있다고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2월 26일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갑에 컷오프가 되고 나서인데요. 명 씨가 이제 기사 속에 나온 이 씨와 통화에서 이 김영선이 컷오프된 지 오래됐는데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본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사한테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명 씨가 말한 앞뒤의 맥락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공관위 발표 전에 명 씨가 이제 컷오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반발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협박하자 이제 그게 겁이 나서 컷오프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이 통화 녹취에서 무엇으로 협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또 다른 D 씨가 기사에서 윤 대통령 내외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들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에 정부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는 텔레그램 메시지나 공개하라라고 하면서 뉴스토마토 보도를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JTBC가 명태균 씨와 이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을 처음 직접 확인했다고 하면서 예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명 씨가 지난 2월 김 여사에게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옮겨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면서 이 단수 공천을 요구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단수는 나 역시 좋지. 라면서도 이 경선이 원칙이라고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저녁 JTBC 뉴스룸에서 다뤄진다라고 자, 합니다. 이건 보도 맥락은 세 가지로 항상 나온 것 같아요. JTBC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하고 있고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는 명태균 녹취록 크게 이 세 가지 굴레로 가고 있는데 그 보도들을 보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나 조금씩 계속 보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핵심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빌미를 잡히면 가능한 아하, 일인 가능하군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떤 빌미를 잡혔을 것인가? 보도 내용으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그거겠죠. 너무나 뚜렷해 보여요. 음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이라고 고향에서 정치를 했던 음흠. 창원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의원이 갑자기 재보궐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이례적이란 말이 그때도 뒷말이 나왔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 명태균의 이 워딩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사에게 전화해가 대통령한테도 전화해가 따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영선을 왜 주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어요. 그게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실패한 공천 개입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기수입니다. 이게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한 차례 그렇죠. 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사의 텔레그램 명태균 씨한테 보냈다는 JTBC 기자가 확인했다는 거. 나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이런 이야기를 한 역대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대단히 문제죠. 예. 이런 게 오픈되는 순간 이런 걸 빌미라고 하는 겁니다. 덜미 잡혔다고 하는 거죠.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판을 깔아준 게 누굽니까?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최초 뉴스토마토에서 왜 조금씩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처럼 언론 기관에서 같이 이제 합쳐져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텔레그램은 딴 데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JTBC에서 명시 주장이 본인은 명태균은 자기가 뭐 공개해라 허풍이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허풍도 섞여 있겠지만 허풍만 있다고 생각되지 네. 않습니다. 기본 왜냐하면- 베이스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현실화됐으니까요. 이런 네. 걸 거짓으로 치부하고 그냥 퉁칠 일이 아닙니다. 수사하십시오. 수사하십시오라고 하네요. 압수수색하긴 한 것 같은데 휴대전화 또 바로 돌려줬다고 네.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1부 마쳐야 되는데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만의 혜택, 인터넷 비교원 가입 시에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 추가 사은품 드린다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 받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서경석 씨 나오고 있죠. 자, 10월 2일 뉴스 리액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종대의 정치 풀악셀 방송이 되니까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 출연합니다. 자, 기다리시는 동안 잠깐 기다리시면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비교원